춘천 10명, 태백 3명 등 오늘도 도내에서는 두 자릿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동해 삼척시장 선거는 현역 시장들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여야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백시장과 정선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현직 단체장들이 모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수 야당 후보들이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동서 고속화철도 속초역 지하화를 놓고 연구 용역이 실시됩니다. 속초역 이전 문제까지 불거져 여론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춘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10명의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춘천 유흥업소 종사자와 접촉했고 70대에서 90대 3명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가평군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40대에서 60대 3명은 증상 발현으로 자진 검사에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40대 1명은 직장 동료와 접촉했고 군인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백에서는 직장 동료와의 접촉으로 지난 1일 감염된 60대와 함께 사는 영유아 등 3명이 확진됐고 원주에서도 2명이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244명으로 늘었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에서는 내년 선거에서 현직 시장이 3선에 도전합니다. 정당별 공천권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각 5명가량 유력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동해시장 출마 예상자는 5명가량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소속인 심규원 현 시장이 무소속을 고수할지 어떤 당을 선택할지가 관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명인데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안승호 동해안시대 미래포럼 공동대표와 최석찬 시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2명은 심상화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서상조 전 새누리당 보좌관협의회 부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동해시장 선거가 무소속과 여당, 제1야당의 3파전으로 치러진 만큼 현직 시장의 당적 변화가 최대 변수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의 양자 대결로 치러졌던 삼척시장 선거는 내년에도 2파전 양상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당 내부적으로 공천권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김양호 시장과 이정은 삼척시의회 의장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선거처럼 김인배 전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장과 전 도의장 출신인 사선의 박상수 도의원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에서는 김영우 전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출마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삼척시장 선거는 전통적인 보수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시장이 탄생하느냐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동해시에서는 유례없는 3선 시장이 나올지, 삼척시는 보수적인 지역색을 뚫고 중도 진보 계열 소속의 시장이 3선에 성공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태백시장과 정선군수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됐습니다. 내년 선거에 현직 단체장들이 모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수 야당 후보들이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태백시장 출마 예상자는 현재 11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명인데 지난 2018년 진보 성향 후보로는 태백시장에 처음 당선된 유태호 현 시장이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정식 민주평통 태백시 협의회장이 같은 당 소속으로 공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년 만에 시장직 탈환을 노리는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는 무려 7명이 후보군으로 분류됩니다. 김천수 현 태백시의회 의장이 시장직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혔고 심창보, 이한영 등 두 현직 시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현식 전 시장과 류성호 전 태백경찰서장, 송영선 전 부시장, 권정기 전 자치행정과장 등 관료 출신들도 후보군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는 심용보 전 시의회 의장과 위청준 전 KBS 강릉방송국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 공천이 끝나면
실제 출마자는 어느 정도 압축될 전망인데 공천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 여부는 변수입니다. 정성군수 선거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만 각각 2명씩 출마가 예상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양당의 맞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선거에서 4년 만에 군수직을 다시 찾은 최승준 형 군수가 3선에 도전하는데 나흥주 강원교육복지재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놓고 맞붙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철 전 강원도 의원과 송계호 사북신협 이사장이 자천 타천으로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개 읍면 가운데 8개 읍면이 현 군수에게 큰 지지를 보냈는데 이번엔 군민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오늘 국회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최 지사는 자신을 포함한 민주당이 불공정, 불평등, 빈부격차를 없애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승자 독식, 이익 독점, 복지 축소의 사회 시스템을 근본 원인으로 보고 고용국가, 청년국가, 분권국가 등을 통한 대한민국 근본 개혁을 위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서고속철도 속초역 건설을 놓고 속초시와 시의회, 시민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성군이 토성면으로 역사 이전을 제안하면서 해법 찾기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속초시가 일단 관련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가 동서고속철도 속초 구간에 역사와 철도 건설 지하화를 놓고 사전 타당성 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속초시에 적합한 철도 노선을 깔기 위해서는 공사 기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최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관련 예산 2억 원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포함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정당성을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찾아오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6개월이 걸리는 그 사전 타당성 용역을 이번 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속초시 의회 의원들 사이에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 지하화로 건설되면 소요 비용이 5천억 원 안팎이 더 늘어나고 이는 속초시의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또 증가하는 비용이 총 사업비의 15% 이상이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공사 지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 특히 도심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한 현재 노학동 소야벌이 최적의 노선으로 판단되어 확정된 것입니다. 지하화 논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사 이전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속초역 예정지인 소야벌은 지대가 너무 낮고 부지가 좁아서 도시 단절, 조망권 저해가 걱정인 데다 물류 역사로서의 기능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관광 속초의 도시 기능과 미래 발전을 위한 효율적 측면에서 전 동해고속도로 속초 IC 인근 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속초역의 토성면 이전을 제안했던 고성군은 지역 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여론 확산을 꾀하고 있습니다. 개별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두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하자며 속초시와 충분히 협의해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배후 부지가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또 땅값도 속초보다 덜 들어가기 때문에 속초나 고성이나 서로 상생 공동 발전할 수 있고 지난 3월 동해 북부선 속초 구간의 지하화 건설을 놓고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찬반 양론이 정확히 49%씩 나와 민심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 속초 역사의 지상 건설과 지하화, 속초 역사 이전 문제를 놓고 속초 지역 민심이 4분 오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해 북부선 건설이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속초의 철도 환경도 크게 변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16년 동서고속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한 뒤 5년 사이 속초시의 개발 바람이 불면서 도시 지도가 크게 변한 만큼 도시 현재와 미래 상황을 모두 고려한 적합한 해법 찾기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내 지식산업 용지가 모두 팔렸지만 실제 기업 입주율은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업 이전과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윤하은 기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내 지식산업용지가 완판됐습니다. 50개 기업이 91만 4천 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실제 이전한 기업은 27곳, 입주율은 54% 수준입니다. 절반 정도는 땅을 놀리고 있는 셈입니다. 부지 매입 후 실제 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4곳은 공사를 위한 설계를 진행하는 등 움직이고 있지만 17곳은 미착공 상태입니다. 길게는 2013년 부지를 매입한 뒤 8년째 이렇다 할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연기하다가 사실 또 코로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착공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전을 안 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기업이 땅만 사놓고 이전을 미루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시작된 기업 도시는 일반 산업단지와 달리 부지를 매입한 뒤 일정 기간 동안 되팔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공장을 짓지 않으면 땅을 환수하는 등의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기업들이 이전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들이 상당히 매우 중요해요. 그로 인해서 좀 이전이 좀 지연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접촉을 해서 파악을 해서 기업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원주에 남아있는 미분양 산업용지는 문막 반개 산업단지 내 한 필지뿐입니다. 불온 일반 산업단지는 조성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원주에 더 이상 기업이 들어올 땅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기업들이 원주 이전을 서두를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페널티를 주는 방법은 없는지까지 다양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경찰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될 때까지 스토킹 관련 범죄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합니다. 강원경찰청은 여성 청소년과와 생활안전과 형사들로 특별팀을 꾸리고 처벌법이 시행되는 10월 21일 전까지 관련 범죄를 수사해 처벌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취급돼 벌금에 그쳐왔지만 지난 3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10월부터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원도교육청이 7월까지 17개 시군 교육청을 찾아가 작은 학교 정책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서는 작은 학교 정책 방향과 사업 변경 내용, 내년도 맞춤형 교육과정 계획 등 작은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현장과 공유하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재 전교생 60명 이하의 강원도 작은 학교는 초등학교 154곳, 중학교 66곳 등 220곳으로 전체 학교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솔잎 폭발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도변과 경관보호지역에서 다음 달까지 나무주사 방제 사업을 실시합니다. 방제 사업 대상지는 양양과 평창, 영월지역 국도변과 경관보호지역 산림 202헥타르며 나무주사는 인체와 환경 피해가 적은 저독성 약재를 사용합니다. 한편 도내 솔잎 폭발이 피해 면적은 2001년 5만 4천 헥타르에 달했지만 2015년 1만 1천여 헥타르, 2019년에는 2,300여 헥타르로 줄었습니다. 태백시가 국토교통부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노후주택 개선 지원 사업 샛들마을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은 태백을 비롯한 전국 5개 지역의 약 2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공공과 민간 지원, 또 집 고쳐주기 운동인 헤비타트의 전문성이 접목됐습니다. 한편 2018년 강릉 등 전국 3개 지역을 시작으로 모두 14개 지자체의 샛들마을 사업을 벌여 평균 에너지 소요량은 연간 28%, 사용요금은 연간 25만 원가량 절감됐습니다.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군부대 사격장 이전 부지에 리조트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오늘 태영건설과 남북권 개발을 위한 민간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사격장 이전 부지에 리조트 등을 개발해 옥계면 금진리와 강동면 심곡리 일대를 관광 자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